자, 국어의 역사와 다양성에서 국어의 역사를 먼저 볼게요. 그치? 여기 지금 우리가 1학년 때는 중세국어를 했었고요. 그치?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 고대국어, 근대국어까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우리말의 역사는요.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국어사, 이 국어의 역사의 시대 구분은 여기 밑줄. 한국사의 시대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요거 선택지로 내면은 그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밑줄을 한번 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렇게 볼게요. 봐봐. 10세기 초까지를 고대 국어라고 해. 근데 이 10세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고려 건국이야. 그래서 여기 볼게. 중세국어 위에 써주세요.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중세국어로 보고요. 이 중세를 전기 중세와 후기 중세로 나뉘거든. 그치? 그게 뭐냐?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몇 년이죠? 1443년 창제거든. 그럼 몇 세기냐? 15세기. 그렇지. 15세기의 창제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15세기, 16세기를 후기 중세국어. 맞니? 10세기부터 14세기 말까지를 전기 중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임진왜란부터 여기가 가보개혁이야. 가보개혁이 1895니까 19세기 말이 되겠지. 맞니? 그 이후부터를 뭐라 그래? 현대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대국어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번 단원에서 고대, 중세, 근대를 보겠지만 역시 가장 핵심적이고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언제다? 중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고대, 근대를 막 허투루 보자 이건 아니고 그치? 비율이 60%가 넘을 거다, 중세가. 국어의 계통과 형성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라고 보고요. 이 알타이어족도 여러 개가 있는 거야. 몽골어군, 만주어군, 터키어군, 한국어군. 맞니? 그 중에 한국어가 가장 먼저 분화돼서 나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또 원시 한국어는 이후 원시 부여어와 원시 하나의 두어군으로 부화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맞니? 그러다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잖아. 그래서 통일신라의 언어가 한국어의 근간이 됐겠지. 그래서 경주어가 중심이 됐겠지.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고대국어를 오늘은 고대국어만 볼 거야. 그치? 고대국어는요. 우리 선조들이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언제까지? 그치? 왜냐면 고려부터 중세로 넘어가니까. 맞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유는 뭐를 중심으로? 신라어. 그럼 신라어니까 경주어가 되겠지. 왜냐면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국어가 통일되었을 거로 뭐해? 추정이야. 근데 자료가 부족해서 당시 국어의 구체적인 모습은 파악하기 어려워. 그럼 이 시기에 우리말은 당연히 있었지. 우리말은 당연히 있었어. 근데 우리말을 표현할 우리 고유의 문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고대 국어의 포인트 봐봐. 고대 국어의 포인트는 이거야. 한자를 빌려서 표기했다. 그걸 차자 표기라고 하고요. 요 차자 표기를 다른 말로 한자를 차용, 빌려와서 표기했다 해서 한자 차용 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있었는데 글자가 없어. 근데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잖아. 그럼 시작은 뭐부터?
고유명사부터 시작을 했을 거야. 그럼 고유명사는 only one이니까 인명, 지명, 그치? 이런 것과 관련된 거겠지? 그래서 인명, 지명, 관명 등의 고유명사를 표기할 거야. 근데 한자 자체는 뭐도 있어? 뜻도 있고 소리도 있는 글자니까 한자의 뜻과 소리를 이용했을 거야. 그래서 뜻을 빌리면 훈차, 훈독, 그치? 음을 빌리면 음차, 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문, 예시를 외우면 돼. 이해됩니까? 그 다음 서기체 표기는요. 봐봐. 한문을 국어 어순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고유명사를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빛나라는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빛나라는 이름이 있어. 근데 이거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쓰고 싶은 거야. 쓰고 싶은 거야. 쓰고 싶은데 우리 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뭐를 빌려와? 한자의 소리? 한자를 빌려올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한자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그치? 가까우니까 먼저 음차 음을 빌려왔잖아? 그러면 믿나? 라고 할 거야. 네. 근데 이거 음독이라고 합니다. 훈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뜻을 빌려와. 그러면 빛, 나 이렇게 되겠지.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예. 오케이. 맞니? 맞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서기체 표기는 이거야. 봐봐. I, love, you가 뭐야? 영문식 표현이야. 네. 주어, 서술어, 목적어야. 근데 그거를 국어 뭐로? 어순으로 바꾸는 거지. I, you, love 이런 식으로. 요게 서기체야.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오케이. 됐어? 네. 그러면은 넘겨서 이두와 구결이 있어. 그치? 그럼 이 이두와 구결을 뭐 해야 되느냐? 구분하세요. 봐봐. 얘네의 포인트. 문법 형태소 표기를 첨가했다. 맞니? 그래서 여기 봐. 조사와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 조사나 어미와 같은 토를 말했다. 요게 공통점이야. 요게 공통점이야. 맞니? 맞아? 근데 차이가 뭐냐? 얘는 서기체 표기에 라고 했잖아. 그럼 무슨 어순이야? 국어 어순이야. 맞니? 근데 구결은 한문 어순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거 봐주시고 얘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해서 뭐 고려 중기 이후에는 주로 공문서 작성에서 즉 특수한 영역에 국한돼서 사용됐다. 라는 거 봐주시고 이 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찾는다면 향찰일 거야. 우리말 전체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이라는 건 우리 문장이야. 즉 실질적 의미든 형식적 의미든 우리말을 다 표현한 거야. 그래서 주로 실질적 의미 부분은 뜻을 빌리고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소리를 빌렸다. 맞니? 근데 이 향찰로 노래를 썼는데 그게 뭐다? 향가다.
그래서 신라부터 고려 중기 정도라고 보면 된다. 네. 됐니? 그러면은 요거랑 관련해서 예문을 외우면 되거든. 어디로 나오냐면 학습 활동으로 와봐. 215쪽이라고 돼 있어. 오케이? 네. 오케이? 봐봐. 요게 중요해. 여기 밑줄. 소나 금천 여기 밑줄 치고. 소나 금천. 맞니? 맞니? 그러면 이 가는 뭐를 표기한 거냐? 고유명사야. 그럼 고유명사는 인명이나 지명이지. 네. 맞니? 맞니? 네. 얘는 뭐냐? 인명이야. 그 중에서도. 왜냐면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한다는 백성군 사산 사람이다. 잖아. 이해 됐나요? 됐나요? 그럼 아래로 내려와봐. 여기 봐. 소나 금천이 봐봐. 요렇게야. 음을 빌리거나 네. 뜻을 빌리거나. 되니? 네. 됐어? 네. 맞아? 그러면 똑같이 발음은 소나 혹은 쇠뇌와 같은 발음이었을 거야. 맞니? 이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요 앞에 두 개는 뭐를 빌리고? 음을 빌리고. 그치? 뒤에 두 개는 뭐를 빌리고? 뜻을 빌렸을 거야. 근데 한 단어 안에서도 어떤 글자는 어떤 글자는 뜻 이렇게 빌릴 수도 있어요. 네. 오케이? 맞니? 응. 그러면 발음을 똑같은 발음, 똑같은 말을 표현하기 위해 음을 빌리기도 하고 뜻을 빌리기도 했다. 무슨 표기에서? 고유명사 표기에서. 됐니? 오케이. 됐나요? 좋아. 그 다음 위로 와봐. 나는요, 뭐냐? 서기체 표현이야. 임신서기성, 임신연애. 그치? 어떤 돌에 쓴, 비석에 쓴 문장인 거야. 맞니? 맞니? 그러면 요거랑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서기체 표현을 볼 거야. 맞니? 그럼 봐봐. 하늘 앞에 맹세하다. 그럼 이 맹세하다가 뭐야? 서술어지. 그치? 네. 그럼 우리말 어순이잖아. 서기체 표기는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꾼 거지. 그럼 국어의 어순은 서술어가 맨 뒤에 오지. 근데 원래 한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오는 거잖아. 맞니? 서술어가 앞에 오는 한문의 어순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꾼 거야. 맞니? 그래서 아래 보면 한문 어순에 따르면 서술어가 먼저 배열인데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됐다. 그게 서기체 형식이다. 맞니? 근데 얘는요. 조사,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 표기가 돼 안 돼? 안 돼. 우리말 어순으로만 바꿨지. 형식 형태소에 대한 표기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정교하지 못하다. 맞니? 그 다음 이두와 구결이 있지. 이두를 이렇게 써봐. 이렇게 생각하자. 서기체 두라고 해가지고 서기체랑 이두는 우리말 어순. 그치? 구결은 한문 어순. 그 다음에 다가 뭐냐? 향찰입니다. 이거 향찰로 쓴 향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제막매가 했었지? 10줄짜리니까 19체고 얘는 4줄짜리니까 몇 구체야? 4구체야.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좀 더럽지만 봐봐. 이렇게 할 거야. 선, 화, 공, 주, 똥, 은.
이렇게 해서 쌍디귿이 들어가는 게 뜻을 빌리는 거야. 맞니? 맞니? 따, 뜻, 한, 똥, 앗, 뜨, 거. 요렇게 훈차야. 오케이? 뜨거워요. 뜨거워요. 똥이 뜨거 아니면 따뜻인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치? 봐봐. 너네 작년 한번 볼게. 똥이 뜨거로 할게.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한자에 그냥 넣으면 돼. 선화공주똥은 따뜻한 똥아 뜨거 뜨거워요 뜨거워요 똥이 뜨거. 오케이. 그리고 쌍디귿이 다 뭐를 빌렸다? 뜻을 빌렸다. 그럼 뜻을 빌렸으니까 어휘적 의미일 거고 음을 빌린 부분은 문법 형식적 의미가 되겠지. 네. 됐니? 됐니? 됐어? 오케이. 그러면 위로 와서 선화공주 똥은이잖아. 그러니까 이 뭐야? 맞니? 네. 그럼 봐봐. 똑같이 주야. 근데 얘는 선화공주 님은이야. 이해돼? 네. 됐나요? 네. 거기다 선화공주님 은이지. 그러면 은은 뭐야? 보조사잖아. 아, 그럼 조사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야. 문법적. 그러니까 뭐를 빌렸겠어? 음을 빌렸겠지. 네. 이해됩니까? 됐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가에서 다 고대 국어는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뭐 했어? 표기해왔어. 요게 차, 자, 표, 기야. 그치? 근데 봐봐. 고유명사로만 그친 것도 있을 거고 서기체 표기에서 우리말 문장을 표현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얘는 형식 형태소는 표기할 수 없으니까 정교하게 표기한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향찰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뿐만 아니라 형식 모두 표기할 수 있었으니까 가장 종합적인 표기 방식이었지. 별표.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고대 국어까지는 요 너네 지금 215쪽에 나와 있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외워야 돼. 이해됩니까? 오케이. 됐나요? 네. 응. 질문 있어? 아니, 없습니다. 괜찮지? 고대 국어는 이렇게 넘어가고 중요한 건 중세부터야. 오케이.